안녕하세요, 찍사홍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튜디오 영상 제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만들려는 완성된 최종 화면을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 영상을 통해서 낱낱이 샅샅이 여러분들 가려운 곳을 긁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기가 무척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스튜디오 영상 제작법 가장 중요한 핵심, 단 한 단어로 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효율성. 첫째도 효율성, 둘째도 효율성, 셋째도 효율성. 그냥 여기 보이는 이 공간에서 촬영, 편집, 제작을 다 한 번에 끝낸다. 얼마나 효율성 있어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빠르게 영상을 제작하는 이 장점이 바로 스튜디오 영상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세팅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지 낱낱이 보여드릴 텐데, 영상이 조금 길어서 3부작으로 나눠 놨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그리고 장비 세팅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촬영과 녹화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편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시간 환경과 장비를 다루기 전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보이시죠? 네. 카메라 바로 앞에 있는 포스트잇. 네. 이게 대본입니다. 저는 간단한 촬영할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카메라 바로 옆에 포스트잇에 필요한 문장만 적어 놓고 바로 촬영합니다. 이런 대본 작성법은 뭐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첫 번째 시간, 환경과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암막으로 바깥을 다 가렸습니다. 그죠? 네. 밖에서 들어오는 저 강한 자연광을 이렇게 다 막았어요. 네. 막고 지금 오직 이렇게 인공광, 실내광만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네. 여기도 다 막았죠. 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밖에서 오는 자연광과 요 안에 실내등, 인공광의 색깔, 색온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휴대폰이나 DSLR의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색깔을 왔다 갔다 하며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밖에 햇살이 강할 때는 자연광 색깔로 화이트 밸런스를 잡다가 좀 약할 때는 실내광, 조금 푸른색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잡죠. 그러니까 얼굴 색이 조금씩 미묘하게 변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가지 색깔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 광원을 이렇게 차단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해가 진 밤에 사무실에서 촬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요 인공광을 다 끄고 아예 요걸 싹 거둔 다음에 이 자연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광원 하나만 놓고 자연광으로 촬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 인공광과 자연광이 섞였을 때 그걸 막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한 가지 광원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고 패스할게요. 자, 두 번째는 요 의자입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는 의자는 이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를 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앉아볼까요? 앉아보면 소리가 좀 납니다. 이게 들릴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소리가 나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금 보이시죠? 네. 제 얼굴 뒤쪽으로 요렇게, 그죠? 약간 이렇게 검은 물체가 뒤에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하고 좀 겹쳐요. 네. 저는 이게 좀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하고 얼굴이 겹치는 문제. 아예 이렇게 등받이가 없는 의자. 그리고 소리도 별로 안 납니다. 앉아보면, 네.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안 나죠. 네. 이런 의자를 택했습니다.
자, 이제 설명할 거는 카메라입니다. 저는 소니 알파7 S3 모델을 쓰고 있고요. 탐론 17, 28mm 장착되어 있습니다. 렌즈 미리수는 28mm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요쪽에 HDMR 지금 단자로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아이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맥과 DSLR 요 조합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그죠?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꼭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걸로 영상을 납품하고 뭐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고급 사양으로 맞춰져 있을 뿐이고요.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낮은 사양을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다만 DSLR을 구비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소니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일단 환경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환경 조금 더 주목해 보세요. 카메라 각도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자, 의자를 한번 놔 볼까요? 제가 앉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네, 요렇게 앉아요. 요렇게 앉아서 앉아 볼까요? 네. 요렇게 앉아서 카메라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면으로 모니터가 있고요. 약간 사선으로 카메라가 있다. 요 지금 노트북은 왜 있냐면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지금 대본을 보려고 그런 용도로 올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프롬프트 대용이죠. 원래 프롬프트는 이 카메라 앞에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그거를 예전에 썼는데 지금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아예 그냥 노트북을 밑에 놓고 여기에 블로그 아시죠? 블로그 임시 저장글로 대본을 쭉 정리한 다음에 이거를 보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같이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요 대본을 그냥 한 줄 한 줄씩 외워서 카메라를 보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로 저는 대본을 보고 말하고 있다. 지금 이것도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참고하셔라. 그래서 지금 모니터 아래쪽에 보시면 키보드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네, 복잡하죠? 요 키보드 마우스는 여기 거예요. 그리고 요 키보드 이런 것들은 여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펜을 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죠. 자, 여러분들 요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세팅 값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HD 30프레임으로 아주 노멀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고요. 셔터 스피드 60분의 1, F값은 4.0, 그리고 노출은 한 스탑 올렸습니다. ISO는 한 스탑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00이 됐는데 이거는 각자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중요한 건 ISO 값을 오토로 두지 않고 이렇게 수동으로 놔야 색깔 변화가 없습니다. 오토로 두면은 밝고 어두운 상황에 따라서 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동으로 맞춰두는 게 편해요. 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충전이 되면서 촬영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얘가 배터리가 무한정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촬영이 길어지면 좀 갈아줄 필요도 있어요. 그거 체크하시고요. 이쪽에 요런 마이크가 붙어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로데 NT USB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아, 오래된 거예요. 맞아요. 낡은 겁니다. 요즘엔 잘 안 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쓰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서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음량 조절 버튼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중간 정도에 놓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이어폰을 꽂게끔 돼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혼자 다 체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음질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운드를 직접 들으면서 녹음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 거치 각도 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거치대가 뭐냐면 이렇게 틀면 자, 마타 스튜디오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아주 괜찮더라고요. 네, 쫑쫑합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여기가 좀 주로 많이 흔들려요. 여기가 여기가 좀 불안한 제품들이 많은데 이건 아주 튼튼하게 잘 고정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흔들어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갖고 와서 카메라 앞에 입 바로 밑에 대는데
이 수음부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로데 스튜디오 NT 모델은 이렇게 평행으로 돼서 입에 댈 때, 이렇게 될 때 수음이 가장 잘 됩니다. 어떤 모델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마다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수음이 가장 잘 되는지 매뉴얼을 꼭 보시고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앉으면은 이렇게 세팅이 된다. 자, 이제 이 상태로 카메라를 한번 켜볼까요? 자, 이렇게 세팅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제가 렌즈 쪽으로 앉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자, 이런 각도로 이렇게 앉아서 이제 마이크는 입과 최대한 가까이 이런 각도로 놓고 이어폰은 직접 들으면서 그리고 이 아래쪽에 스크립트를 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외워서 끊어서 여기 카메라를 보고 읽어주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아, 또 하나, 화면이 조금 어두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죠? 약간 탁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메모장 하나를 띄워서, 네, 그러면 이쪽에서 흰 빛이 들어와요. 네, 말하자면 이제 이게 주광이 됩니다. 이게 주광이 돼서 제 얼굴을 때립니다. 그러면 지금 녹화되는 화면에는 네, 이쪽으로 주광이 들어오고 이쪽에는 보조광이 들어와서 좀 뽀사시한 모습이 보인다. 네, 이것도 꿀팁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런 스트림랩스나 이런 OBS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보조 모니터를 하나 두는 게 좋아요. 지금 옆에 이런 것처럼 옆에 좀 긴 모니터가 있거든요. 지금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런 보조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게 좋아요. 네, 있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연결되는 선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창을 내려서 이렇게 그냥 쓰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보조 모니터는 많을수록 좋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녹음하고 촬영합니다. 대충 이 환경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잭사홍의 부동산 유튜브 스쿨 스튜디오 영상 제작법 첫 시간 환경과 장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두 번째 시간 바로 이어 설명드릴게요. 잘 찍어야 잘 팔린다. 잭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